오늘은 그 이루다 마케팅에서 나왔던 그 2024년 3월 분석 데이터를 보면서 저희가 과대 광고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옆에 앉으신 분은 올해 몇 년 차죠? 8년은 좀 넘은 것 같습니다. 8년이요? 네. 8년 차 마케팅을 하고 계시는 이제 차재현 씨이고, 저는 2007년부터 했더라고요. 그러니까 토탈 보면 한 18년 했나요? 18년 정도 한 최민영이라고 합니다. 요새 그 과대 광고가 굉장히 많아요. 네. 그죠? 이게 여기 지금 데이터 여러분들도 보시겠지만 데이터를 보면 이 과대 광고 피해 경험이 23년에 61.6%가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10명 중에 5명은 과대 광고를 피해를 본 거예요. 네. 미친 수치죠. 너무 많이 보고 있는데, 그럼 이제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느냐 해서 뭐 건강기능식품, 뭐 기능성 화장품, 마스크 이제 이런 것들이 많다고 해요. 왜 이럴까요, 요새? 왜 그럴까요? 아니 그러니까 내가 먼저 질문했죠. 네. 왜 그럴까요? 어떻게 생각하세요? 그만큼 과대 광고가 효과적이라는 게 이미 전부터 많이 느껴왔고, 그렇지만 이제 그게 소비자들 경험이 쌓이면서 더 과대 광고를 인식하는 경우도 많아지니까 당연히 과대 광고를 인식하는 실태도 많아지지 않나. 그럼 과대 광고라고 해서 딱 생각나는 거 있어요? 과대 광고라고 해서 생각나는 부분들? 저는 딱히 광고를 해서 그런지 크게 거기에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과대 광고라고 본인이 생각하지 않는다. 네. 하면서. 네. 저는 사실 이제 뭐 예를 들면 그런 뭐 흔히 얘기하는 비디오 커머스 쪽에서 보여주는 비포 애프터들 있잖아요. 네. 이런 것들은 사실 좀 과대 광고라고 인식을 하는 편이에요.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 효과가 좋으면 과대 광고 아니죠. 그렇죠? 네. 그러니까 말이 과대 광고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구매 후에 이제 경험이 실제 광고를 봤을 때보다 만족도가 떨어지니까 과대 광고라고 느껴지는 네. 거잖아요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비디오 커머스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기본적으로. 네. 그 전에도 이제 후킹 요소라고 하는 자극적인 요소들은 사실 많았어요. 지금 선착순도 그렇고, 뭐 오늘만, 뭐 지금 이 앱을 다운받으면 얼마를 준다, 이런 것도 사실은 일정 부분 이제 프로모션용으로 소비자들 이렇게 자극하는 용도인데, 이제 최근에 나오는 이런 과대 광고들은 보통 막 마스크팩을 했더니 막 광이 나고, 없던 광이 나고, 예뻐지고, 네. 막 물광처럼 이렇게 코팅되고 이런 효과들이 보이다 보니까 좀 그렇게 느끼지 않나. 근데 생각해보니까 하는데, 와이프도 저 화장품을 사고 마사지기를 사면서 효과를 기대하지 못했고, 근데도 계속 사더라고요. 그런 거 보면 좀 신기한 경험도. 그렇죠. 여기 제목도 되게 특이한데, 돈 없는 SNS 광고 시장 실태요. 네, 굉장히 자극적으로 저걸 뽑으셨는데, 그렇죠. 그리고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소비자의 유형이라고 해서 트윈 슈머, 뭐 체크 슈머, 리서 슈머, 뭐 스마 슈어 해서 소비자들이 이제 변경되고 있다. 그러니까 이전과는 다르게 방금 전에 이제 얘기했던 뭐 비디오 커머스나 이런 쪽에서 많은 과대 광고를 접하다 보니까 또 하필 또 과대 광고 하는 것들이 화장품이나 건강기능식품처럼 뭔가 간절함을 요구하는, 근데 욕망을 자극하는 것들이 많아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해 사례들을 보고 조금씩 소비자 유형이 변형된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. 비포 애프터가 조금 더 확실하게 보여지니까 더 좀 그렇지 않나. 근데 왜 그런 과대 광고를 해야 될까? 이런 것도 사실 있을 것 같은데. 눈에 띄는 효과를 비포 애프터로 잘 보여주니까. 나는 이렇게 더 생각을 그렇지 하는데요. 않을까요? 일단 기본적으로 이전과 다르게 성능의 차이가 많이 없어졌어요. 옛날에는 다 이제 뭐 어떤 제품이 나와서 신규 제형이 나왔다, 뭐 수분크림도 그렇고 다 굉장한 효과들을 다이나믹하게 보는 것들이 많았는데, 사실 요새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성분까지 다들 분석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드라마틱하게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도 어렵고, 뭐 신제품을 만드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.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만약에 처음 시장 진입을 하는 사람이야. 근데 이미 경쟁자들은 다 시장의 파이를 먹고 있어. 그럼 내가 그 안에서 커갈 수 있는 방법이 과대 광고밖에 없지 않나. 그러니까 비즈니스적인 구조의 문제도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이제 과대 광고를, 그렇다고 과대 광고가 맞다는 건 아니에요. 개 틀렸지. 안 되지. 그렇게 하면 안 되지. 특히 이제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는 더 그렇고. 위험하죠. 예를 들면 이제
그러니까 건강기능식품에서의 대부분의 사기는 사실 건강기능식품이 아닌데 건강기능식품처럼 하는 거예요. 그런 예가 생각나는 게 있어요? 그 직접 경험해 보셨잖아요. 아, 예, 많이 있죠. 그 어디도 갔다 오시고 예. 경험 많으시잖아요. 네. 예. 이제 건강기능식품이 아닌데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를 하는 것들이 되게 문제들이 많은데 그런 것 중에 이제 1번이 어떤 병이 직접적으로 나을 수 있다고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없습니다. 국내 법에는. 왜냐면 임상 자료들이 다 명확해야 되거든요. 그런데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문제가 되죠.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간 때문이야라는 그 약도 사실은 그런 과대 광고 때문에 처벌을 받았고요.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일단은 문제고 이제 더 데미지를 많이 주는 거죠.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더 많이 화가 나는 것 같아. 우리 부모님한테 내가 선물했는데 뭐 일말에 그게 없다던가 아니면 어떤 민간 요법으로 선물했는데 오히려 더 안 좋아졌다던가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더 똑똑한 그 소비자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것들이 이제 그 경험하고 선택하는 트라이슈머라고 되어 있는데 이 트라이슈머들이 사전 정보를 먼저 수집을 하고 그리고 체험단이나 서포터즈들의 후기들을 보고 이제 결정하는 것들인데 예전에는 또 체험단 서포터즈도 다 광고들이 많았지만 요새는 사실 모든 기업에서 체험단 서포터즈를 다 운영하니까 오히려 이제 진실된 리뷰를 하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요. 네. 그런가요? 좀 확실히 많이 좀 진솔해지지 않았나 싶다는 생각도 들고 아무래도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체험을 하고 그거를 보는 사람들이 다방면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사는 사람들 입장, 뭐 소비자 입장에서 조금 더 선택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게 결국에는 구매까지도 이루어지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또 요새 이제 유튜버들도 사실 그런 평가를 많이 하죠. 예전에는 이제 화해라고 뭐 화장품을 해석하다 그 어플이 되게 유명해진 이유가 이제 클린 리뷰 이런 거였거든요. 근데 그 클린 리뷰를 보고 많이 구매를 했는데 요새는 원체 뷰티 유튜버나 이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또 의사들도 이제 영업 일선에 나서면서 건강기능식품이나 약품에 대한 자신의 철학이나 이제 생각들을 많이 얘기하다 보니 이전보다는 조금 더 똑똑하게 구매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. 그래서 이제 트라이슈머의 마케팅 사례로는 뭐 SSG의 온라인 시식회라고 해서 상품 샘플링을 통해서 이제 신상품을 홍보한다. 아니면 뭐 경동나비엔에서 단꿈상점 해서 온수 매트를 2주 동안 체험을 하게 하고 마음에 안 들면 환불, 그러니까 도로 가져오는 거고 마음에 들면 이제 구매하는 뭐 이런 정도라고 하는데 무려 66%나 샀다고 하네요. 그만큼 체험해보고 산다는 게 그런 전환율, 구매로 이끌 수 있는 전환율이 높아지지 않나 그런 그렇죠. 대목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. 특히 이제 이런 생각도 드는 게 경동나비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프라인 매장이 있는 건 아니에요. 그렇죠. 대부분 이제 대리점 방식으로 뭐 AS 해주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온수 매트를 어디 가서 체험할 수 있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럼 뭐 최근에 나온 뭐 가구들이나 매트리스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오프라인에 이런 쇼룸 같은 게 없다고 하면 지금 이제 이 경동나비엔이 했던 것처럼 2주간 매트를 활용해보고 이제 다시 가져오는 그리고 가져오고 나서는 그럼 어떻게 되냐 가져왔던 걸 누군가 사용했다고 해서 그냥 폐기하는 게 아니잖아요. 네,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? 다른 홍보할 수 있는 곳에 이용하지 않을까요? 그런 게 아니라 깨끗하게 처리해서 리퍼 상품이라고 뭐 DP 상품이라고 해서 다시 오히려 프로모션을 할 수 있는 거죠. 네. 가격이 바로 내려가니까. 네,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렇죠, 그렇죠. 마케팅 몇 년? 1년 됐습니다. 아, 오케이. 네, 1년 됐습니다. 그럼 이해할 수 있지. 비즈니스 모델을 이해하는 게 이제 중요한데 여튼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고 사실 과대 광고를 보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업의 입장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. 워낙 이제 국내 경제나 시장이 좁아지고 워낙 레드오션적인 경향들이 많다 보니까 진입할 수가 없죠. 그런데도 그럼 왜 그럼 창업을 안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실 수 있지만 한편으론 몰리는 것도 있어요. 창업을 해야 되는 분위기로. 뭐 예를 들면 저도 그렇고요. 아, 강제로 창업을 하게 되는 이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. 생존을 위해서 연차가 있고 네. 회사에서는 나가라는데 갈 데가 없고 하면 이제 필수 불가결한 어떤 요소로 또 창업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. 레드오션인지 알면서 가는 거죠. 일단 선택지가 일단 많이 없으니까요.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 국내보다는 이제 그런 해외 서비스들도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이제 뭐 거기에 대한
주제가 나오면 더 저희가 얘기를 많이 하겠지만 이제 국내 시장만 바라보고 사실 시장 어떤 확장 파이를 가져가고 뭐 기업이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는 조금 지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네. 많이 듭니다. 예. 첫 번째 주제는 우선 저희가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. 이제 과대 광고에 대해서 아주 간략한 우리들이 이제 생각하고 있는 라이트한 주제들을 좀 다뤄봤어요.